주먹들의 전성시대. 정치 깡패의 등장. 해방 이후 일제가 떠나자 곧 폭력과 테러의 시대가 도래했다. 한쪽에서는 일제 앞잡이를 때려잡겠다며 주먹을 휘둘렀고, 다른 한쪽에서는 빨갱이를 몰아내겠다며 주먹을 휘둘렀다. 당시 정치 좀 해보겠다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주먹들의 도움을 받지 않은 이들이 없을 정도로 좌익 세력을 때려잡기 위해 트럭을 타고 동원된 우익청년단의 사진이다. 47년 3월이다. 정치권은 주먹과 결탁하고 있었다. 이승만, 김구, 송진우, 박헌영 등 모두 건달들과 손을 잡지 않을 수 없었지. 헐, 정말? 공권력이나 법질서가 매우 미약했기 때문에 소위 청년단체라는 건달들과 손을 잡지 않고서는 도저히 정치활동을 펼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우익청년단의 대표 주먹 김두한의 사진이다. 게다가 극심한 좌우 대결의 양상까지 빚어졌으니 폭력의 양상은 더욱 격화되어 주먹 없이는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미군정은 좌익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라도 우익계 정치깡패들의 폭력을 묵인해주고 있었지. 46년 10월 항쟁 당시 좌익을 소탕하는 데 맹활약했던 우익청년단의 사진이다. 급기야 정적을 죽이는 암살이 여기저기서 횡행하고 있었으니 송진우, 장덕수, 여운형, 김구 등의 정치적 거물들이 차례로 살해를 당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폭력은 대한민국이라는 공권력이 탄생했음에도 쉽사리 사라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제대로 교육받는 전문 인재들이 너무도 부족했다. 제주 4.3 사건 당시 맹활약한 서북청년단의 사진이다. 군인, 장교, 치안경찰 모두가 태부족이었으니 주먹들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은 정치인들이 또다시 이들 건달에게 손을 내밀었던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때문에 당시 건달들은 평소 자기 구역 내에서 상인들에게 자릿세 명목으로 삥을 뜯다가도 정부의 호출이 있으면 이내 완장을 차고 강목을 휘두르며 정권에 충성을 바쳤다. 정부는 깡패들 덕분에 치안을 유지하고 빨갱이도 때려잡을 수 있었고, 깡패들은 정부의 비호로 불법 행위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었으니 이런 상부상조도 없었다. 게다가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도덕성이 무너지고 기회주의가 판을 치고 편법과 권모술수가 횡행하게 되자 정의나 정직, 양심과 같은 단어는 설 자리가 없어진다. 나부터 살겠다고 바둥거리는 세상인데 주먹질 좀 했다고 크게 탓할 사람들도 없었다. 오히려 주먹질 하나만 잘해도 먹고 살 길이 보장되던 시대였다. 자유당 정권에 대한 충성 하나만으로 그들의 주먹질은 정당했으니 이럴 때 청년단체 간부들을 보스로 하는 깡패 조직들이 여기저기서 탄생하게 된다. 따뻘대 백골단, 민중자결단 등. 때문에 이 시기 주먹계는 정치계와 구분이 잘 안됐다. 우익 청년단체 간부들이 일찍부터 국회에 진출했고 김두한도 금배지를 달았다.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두한의 사진이다. 서북청년단의 보스였던 김성주는 남한이 잠시 북한을 점령했을 때 평안남도의 도지사로 발탁되어 엄청난 유세를 떨기도 했었다. 자칭 평양 대통령으로 불렸지. 서북청년단의 간부였던 시라소니는 52년도에 조봉암의 경호원을 맡다가 56년도에는 신익희와 장면의 경호를 맡기도 했었고, 이기붕과 밀접해진 이정재는 임화수 유지관과 같은 부하들을 데리고 지속적으로 세를 확장하더니 50년대 중후반 거대 정치깡패의 조직의 보스인 동시에 자유당 감찰부 역할을 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50년대는 대한민국 역사상 주먹들의 황금기였던 셈이다.